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KF-21의 그 개발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그러니까 무기 전략, 우리의 국방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좀 다퉈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 그 연달아서, 그러니까 주적은 중국이고 주전장은 서해와 한반도다 이걸 하는데, 지금 그거를 내일이나 모레 다룰라 그러고요. 하루나 이틀 그걸 뒤로 미루고 이런 걸 먼저 다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그 얘기랑 맞물려 있고, 이런 이야기가 그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밑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순서를 바꿔서 잠깐 오늘은 그 주적은 중국, 주전장은 서해와 한반도 시리즈를 오늘은 건너뛰고, 대신에 이제 이런 KF-21 얘기 거기서 우리가 뭔가 해독해낼 게 있어요. 국방 전략에 대해서, 군사 기술 전략에 대해서.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좀 보실 텐데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동영상이죠. 공식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놓고. 이 동영상을 볼 때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는 게 이륙과 착륙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은 이륙입니다. 비행기는 이륙과 착륙이 부드러우면 이거 완벽하게 비행 제어되고 있다라고 거의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직접 보시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너무 쉽고 안정되게 딱 날아오르죠. 예, 너무 쉽고 안정되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저 앞에 삐쭉 나온 건 피토관이죠. 그 속도와 압력 측정하는 거, 유체, 바깥 공기에. 그 다음에 이제 이륙 봤으니까 착륙을 한번 보죠. 착륙은 거의 고개하듯이 착륙을 합니다. 이 비행기 착륙할 때요, 그 얼마나 잘 컨트롤되나 보려고 일부러 이제 그 재주가 있는 조종사들이 무슨 일을 하냐. 이 비행기가 이제 앞발이 하나 있고 뒷발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뒷발만 댄 상태에서 앞발은 들고 똑같은 자세로 쫙 밀고 나가는, 이걸 보여줘요. 비행기가 이렇게 잘 제어된다. 그 무시무시하게 큰 치누크 헬기도 치누크 헬기 가지고도 그거 하는 조종사들이 있어요. 치누크 헬기를 이렇게 딱 45도나 30도로 해갖고 뒷발만 단 상태에서 쭉 밀고 나가요.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조종사가. 그러니까 착륙이 완벽한 컨트롤 아래서 스무드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한번 보세요. 예, 지금 뒷발만 딱 해서 한 4초 밀고 들어오죠. 그 똑같은 자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셋, 넷, 거의 한 4초에서 5초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 정도면은요, 완전히 제어된다는 얘기예요, 비행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뒷발만 단 상태에서 요 각도에서 각도 변화 없이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소한 5, 6초를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사뿐하게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야, 비행 자동 제어가 저 정도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종사의 조정도 문제지만 저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투기들은 저게 바깥에 제트로 많이 뿜어서 그렇지 원래 저 제대로 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뭐 날개는 저렇게 생겼고 이상하게 막 각지게 깎아놨고 저게 제대로 날겠어요? 그냥 막 흔들리는 물건인데 저거를 뭐 1000분의 1초, 뭐 1000분의 2초 단위에서 컴퓨터가 계속 미세 보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동 제어 그 서브 시스템이 그걸 fly by wire, FBW라 그러는데 fly by wire가 그걸 안정을 잡아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저걸 잡아주고 있는 거라고요, FBW가. 그러니까 이걸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죠. 뜨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뜨고. 뭐지, 대형 여객기 조종사도 저런 식으로 조종하면 저 베스트 조종사 될걸요? 여객기는 저런 게 굉장히 발달해 있죠. 여객기는 저거보다 비행 자동 제어가 쉽고, 근데 여객기도 저렇게 부드럽게 뜨고 부드럽게 못 앉을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비행 제어가 벌써 돼 있지? 저렇게까지 완벽한 수준으로 뭐가 준비됐던 거 아니야?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KF-21은 20년 전부터 준비됐습니다. 김대중이 뭐 2000년에 앞으로 2015년까지 첨단 전투기를 만드세요라고 지시했다고 해서 그걸로 준비된 거 아닙니다. 그거 만들려고 타당성 조사했더니 KDI도 그렇고 계속 그 타당성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MB 정부 때 건국대를 시켜서 다시 했더니 타당성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MB 정부 때 드디어 이제 그 정부 예산이 제대로 지출되기 시작했어요. R&D 예산이. 그런데 조금씩. 근데 그때 MB 정부 때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2014년 9월까지는 박 터지게 싸움이 난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단발이냐 쌍발이냐 가지고. 단발하자는 사람들은 뭐 어차피 우리가 큰 엔진 못 구하니까 적당하게 작은 엔진밖에 못 구하는데 그거 하나 써가지고 그냥 소박하게 로우엔드 제트기 한번 만들어봐. 먼저 만들었던 저 T-50은 저기 어디야 저기 록히드 마틴이 지도해서 만든 거고 이제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지 뭐 이런 얘기고요. 쌍발하는 사람들은 첨단 장비를 넣고 첨단 지능을 넣고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뼈대는 F-35나 F-22급으로 가야 돼. 그래 놓고 보자. 이게 쌍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쌍발 단발 싸움이 결국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공군 그 참모총장 최 총장 당시에 그분이 쌍발을 강력하게 밀고 책임을 졌고요. 그것에 대해서 김관진 장관이 손을 들어줬고요. 그것을 또 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받쳐줘 가지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추를 열은 사람은 이명박 정부고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단추 열자마자 쌈박질 나가지고 무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을 쌈박질한 거예요. 저게 김대중은 말로 먹은 거고 그냥 말 한마디 선언한 거고 그 다음에 쌈박질 났어요. 이명박 정부 때 단추 딱 여니까 5년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그 쌈박질을 개탕을 딱 정리하고 지금 KF-21의 길에 올려놓은 건 당시 공군 참모총장 최 총장하고 김관진 장관이에요. 그리고 뒤에 병풍을 박근혜 대통령이 서준 거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죠. 이게 미리 준비된 거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T-50이 첫 시험 비행을 한 게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FA-50, T-50이 그때는 FA-50이 아니죠. 고등훈련기 T-50이 첫 시험 비행을 한 게 2002년이고요. 공군에 첫 납품된 게 2005년입니다. 그런데 그거 해놓고 나니까 그 무렵에 보니까 차세대는 뭐 한다느니 만다더니 말만 많고 그러니까 카이의 엔지니어들 옛날에 삼성항공 엔지니어들이 주축이죠. 삼성이 좋은 일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카이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전신이 삼성항공입니다. 카이 엔지니어들이 카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에 집중을 했냐면 연구하고 소프트웨어 짜는 건 돈이 덜 들잖아요. 지능 높이는 건. 죽어라고 2002년경부터 지능 작업을 한 거예요. 뭐 KDI가 뭐 그거 의미 없다 그러고 유승민이가 의미 없다 그러고 뒷다리 잡고 안 된다고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지능 파트를 하겠다. 이 지능 파트가 결국 제가 보기엔 뭐냐면 어저께 말씀드린 통합 지능 엔진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2002년, 2005년경부터. 그 통합 지능 엔진의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 구성 요소가 자동 비행 보정 조정 장치죠. Fly by Wire, FBW. 그 다음에 저게 나타나는 게 이제 그 미션 컴퓨터. 조종사한테 다 통합해서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저 무렵에 개발용 시스템 및 도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각종 센서 및 계측기. 그러니까 모듈들이나 서브 시스템은 시장에 있는 걸 살 수가 있는데 저걸 어떤 식으로 구성한다. 우리 용도에 맞게. 이건 아무도 안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런 항공기 개발에 관한 계측기를 딱 맞춰서 그 문맥에 맞춰서 사용하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5개, 6개, 1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유진영에선. 한 5개밖에 없어요. 유럽에 영국에 하나, 프랑스에 하나, 스웨덴에 하나.
이탈리아에 하나, 유럽에 4개네. 좀 괜찮아. 이탈리아는 뭐 좀 그렇고 3개네. 좀 그래도 급수가 있는 데는 3개예요. 유럽에. 그다음 미국에 오면은 록히드 마틴하고 보잉. 브라질에 가면 주로 조그만 날씬한 민수여객기 많이 만드는데 마지막에 가서 무슨 생각인지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군수송기 만들어낸 엠브라이어. 한 6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런 걸 제대로 만들어서 계측하는 데는. 그럼 그 사람들이 저거 가르쳐 주냐고? 안 가르쳐 줘요. 저걸 만들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루프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바깥의 외부 조건, 바깥의 또 하드웨어, 그 다음에 조종사의 조종,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서로 영향 미치면서 돌아가는 그 루프 시뮬레이터. 그것의 한 부분으로서 조종 시뮬레이터. 조종 시뮬레이터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거 움직이면 화면만 조종되는 듯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뭔가를 움직이면 그것에 의해서 그 부품의 그 부분이 조정이 돼요. 딱. 예를 들어서 뭐 꼬리 날개에 이게 그 러더라 그러나 이게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뭐 이거 움직이면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소프트웨어 지능 덩어리니까 그리고 뭐 수천 명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 소프트웨어 각 그 모듈들 각 서브 시스템들이 버전이 어떻게 고쳐지고 어떻게 디버깅 돼 있고 또 누구는 어디까지만 접근할 수 있고 뭐 이런 그 보안 이런 거를 다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2002년, 2005년경부터 죽어라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거 준비할 때 실물이 있어야 거기다 적용해 보면서 준비하잖아. 그럼 실물이 뭐였냐 이거지. 비판매용 T50이 있었을 거다 이거요. 당연히 있죠. 지금도 우리가 KF21 보면 제가 저 사람들 참 제대로 개발한다. 돈도 없을 텐데 저런 데서 참 제대로 돈 쓸 줄 아는구나 한 게 요번에 시제기를 8대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6대는 띄우는 거고 2대는 뜯었다 붙였다 하고 테스트하는 구조용 시제기고. 그러면 T50, FA50의 시제기도 한 너댓 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 가지고 날려도 보고 뭐 하나 바꿔서 날려보고 저 안에 그 시제기에다가 뭘 싣냐는 자기 마음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 FA50의 업그레이드가 거의 내부적으로 많이 돼 있다고 봐요. 또 그걸 적용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하이엔드 드론. 대한민국 드론 강국입니다. 저게 문재인 때 워낙 눈치를 줘서 눈칫밥 먹느라고 가만히 드론의 발표 내용을 보면요. 2015년까지 발표하고 갑자기 지난 한 2015년, 2016, 2017까지 발표하고 지난 한 5, 6년간 발표 내용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말 되면서 좀 발표 나오기 시작해요. 3, 4년의 침묵 기간이야. 저 하이엔드 드론이. 근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동 비행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저런 것들이. 참고로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드론에 대해서 영어로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는데 저 영어가 헷갈리는 이유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하고 한국 국방부나 한국 방산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이중화돼 있어서 더 헷갈려요. 일단 중고도, 고고도, 중고, 고도로 튀어 올라가서 24시간, 48시간 동안 뱅뱅 도는 비행기. 저거를 영어에서는 국제적으로는 저거를 medium to high altitude long endurance를 줄여가지고 MALE이라고 부릅니다. MALE. 그런데 저걸 국내에서는 무아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multi altitude airborne vehicle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medium altitude, 그러니까 중고도 항공 드론. 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무아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medium altitude unmanned airborne vehicle. 그러니까 중고도 항공 드론. 우리 용어로는 우리 국방부 용어로는 저렇게 무아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흰 글씨로 쓴 UCAV는 저거는 국제적인 용어입니다. unmanned combat airborne vehicle. 그러니까 무인 전투 항공 드론이라는 뜻인데 저거를 국내에서 저걸 썼다가 안 썼다가 그래요. 메일은 국내에서 안 써요. UCAV는 국내에서 써요. 유카브는. 그런데 또 국내는 쿠스라는 걸 써요. KUS. 근데 쿠스는 사실 별 뜻이 없어요. 쿠스는 뭐냐면 코리아 언맨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드론이라는 소리예요.
그 국방부 용어죠. 그러니까 쿠스에 보통 쿠스라 그러면 사실은 저거 그러니까 항공 드론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 용어 자체로 보면 그게 뭐 수중 드론이 됐건 지상 드론이 됐건 뭐 동굴 탐사 드론이 됐건 다 쿠스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어로만 보면 그냥 용어 자체는 한국 드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무하브는 메일하고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인 전투기는 6하브인데 보통 무인 전투기 부를 때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유튜버들은 쿠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좀 용어가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하고 한국향 용어가 좀 달라요. 그래 결국은 뭐 중고도 고고도 올라가서 장기 채공하면서 작업하는 애가 한 무더기가 있고 이 공군 쪽에서 보면 그 다음에 무인 전투 쪽으로 돌아다니는 애가 한 무더기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스텔스 정찰 가오리 같이 생긴 거 그런 것도 한 무더기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투 쪽에선 가오리가 좀 적합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급기동을 못하니까 막 이런 거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미 2014년경에는 이렇게 돼서 2002년, 2005년부터 돈이 안 들고 구박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프로젝트 하자라고 아직 물꼬가 안 트인 거예요. 그리고 맨날 위에서 단발이냐 쌍발이냐만 갖고 싸우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은 김대중이 선언한 2000년부터 2009년, 2000년인가 2002년에 선언했는데 2002년인가 선언했는데 그 다음부터 2009년까지는 타당성 조사하면 그거 안 됩니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그래서 아무 진전이 없고 그러면 카이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뭘 했겠냐 그동안 그 인고의 세월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 인고의 세월이 길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2016년 사업단 발주 때까지 길게 보면 14년 2002년부터 했다 그러면 짧게 보면 2005년부터 11년입니다. 2016년에야 사업단이 발족하거든요. 그게 또 왜 그러냐면 2014년 9월에 정했어요. 정했는데 정하고 나서 이제 2015년에 록히드한테 야 그래도 우리가 말이야 몸체가 F-22나 F-35급의 몸체랑 추력을 가진 게 됐는데 거기 좀 지능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차저차 하는 거 좀 우리 좀 지원 좀 해주라 그때 F-35가 우리 제공 안 한다. 그거 핵심 전략적인 기술이라서 하고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2016년에 그런 쪽을 개발하기로 튀어들어요. 2015년 16년에 핵심 지능에 해당하는 부분을 항전장비 4대 시스템을. 그래서 참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밥을 먹은 게 2015년 14, 15, 16 짧게 보면 14년 그때 이제 정책이 정해지니까 그 다음엔 이제 2015년까지 15, 16년까지는 굉장히 헤매는 상태죠. 이제 이제 지평은 열렸어. 빗장은 풀어졌는데 그래서 쌍발 엔진 저기로 가면 돼. 그런데 쌍발 엔진으로 근사하게 동체 만들려고 보니까 그 안에 집어넣을 게 없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기가 또 한 2년 있는 거예요. 2년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에 저게 드러난 거는 2019년경에 가능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14년서부터 2019년까지 5년이 또 인고의 5년이에요. 그러면 앞에는 2009년까지는 타당성 없다 그래서 구박받는 한 7년이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서 2014년까지는 단발, 쌍발, 쌈박질환, 그러니까 단발파가 뒷다리 잡는 5년이고요. 그 다음에는 2014년에서 2019년까지는 항전장비 제대로 집어넣어야 될 항전장비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냐 없냐 간조리는 5년이에요. 그럼 이렇게만 따져도 거의 17년. 17년 동안 카이 사람들은 저 지능을 갈고 닦은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난 내일 한다. 그게 뭐냐 결국은 각종 센서 및 계측기 만들어내고 루프 시뮬레이터 만들어내고 조정 시뮬레이터 만들어내고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 만들어내고 자동 비행 보정 조정하는 거 FBW 일반화시켜서 만들고 미션 컴퓨터 아직 뭐가 될지 모르지만 저 틀은 만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드론이랑 같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이거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돈 안 드는 거. 그러나 미리미리 해둬야 될 거. 그거를 계속 한 거야. 10년 이상을.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2019년까지가 17년 이상 한 거예요. 2019년에 이게 탁 현실로 오거든, 이제. 뭐가 현실로 와? 세계 최고 수준의 항전 장비 레이더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현실로 팍 냄새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제기를 만들기 시작한다고요. 돈을 질리기 시작한다고요. 하드웨어에. 그러니까 소프트가 먼저 가고 17년이나 먼저 간 거예요. 돈 안 쓰고 고민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성숙했을 때 돈을 질리기 시작한 건, 하드웨어에 질리기 시작한 건 2019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과정을 보고 있으면 이거 제대로 했다. 맞아. 어려운 일 할 땐 이렇게 하는 거지. 허리띠 졸라매고 머리부터 쥐어 짜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창의가 나오잖아.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게 됐냐.